dreams louder.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맨입니다. 오늘은 산뜻하게 봄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3월에 거의 막바지죠. 아직까지는 좀 추운 것 같아요. 날씨는 지금 꽃샘추위라서 좀 춥긴 한데, 뭐, 미세먼지도 없고, 이번 주말에 날씨 뭐 너무 좋았죠.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이제 꽃이 좀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 정도만 지나면 이제 설레이는 봄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4월 초에 항상 기다리는 벚꽃놀이 있죠. 벚꽃 보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참 오랜만에 을 찍는데 좀 말이 많아요. 제가 그때 방송했던 상대동 아이파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는데, 지금 뭐 뉴스에서도 되게 시끌시끌하고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도 굉장히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상대 아이파크가 앞으로 청약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사항들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뭐 분양가 논란, 뭐 거품 논란, 그리고 뭐 입지적이면 좋지 않다, 뭐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특별공급 청약인데 내일 경쟁률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차피 미달은 나지 않아요. 미달은 나지 않고 과연 몇 대 몇으로 될 건가, 그게 중요한데 한번 그것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간단하게 한번 봐야죠. 청약 접수 개수가 2018 7월달 기준 청약 통장의 개수예요. 대전 1순위가 자 47만 2,900개였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15만 4,931개가 들어왔죠. 어디에? 트리플 3회. 네, 갑천 호수공원에 15만 4,931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럼 과연 상대동 아이파크는 몇 개나 들어올까? 그 현재 기준으로 2019년 3월 기준 1순위는 44만 726개입니다. 뭐 약간 적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약간 20에서 25만 개. 좀 너무 넓게 잡았나요? 20에서 22만 개. 이 정도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전 1순위가 47만 개 중에 그 15만 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상대 아이파크는 분양가가 여기보다 상당히 높죠.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분양을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여기는 세대 주만 청약이 가능했고, 여기는 세대 주 플러스 세대 원도 되죠. 그러면 우리 집에 4명의 식구가 4명 있으면 4개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세대주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명 여기보다 청약 통장 개수는 늘어날 거다. 근데 일단 뭐 여러 분양가라 여러 논란들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서 저는 20에서 25만 개, 좀 더 좁히면 한 22만 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뭐 이 청약 통장의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궁금하지도 않고, 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고 그냥 처음 이렇게 한번 해본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내가 당첨이 되고 싶은 평수나 평형에 청약통장이 많이 들어올 것인가, 혹은 청약통장이 가장 적게 쓰일 때가 어딘지를 분석해서 당첨되고 싶으면 그렇게 당첨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수치적으로만 좀 알아본 건데 뭐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청약통장 개수는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대동 아이파크의 향후 가격을 예상한 그래프인데, 뭐 거품 논란은 제가 뒤에서 잠깐 다룰게요. 일단 자, 이게 이제 가격과 시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이제 전매가 풀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부분은 사실 전매가 풀리진 않은 시점이에요. 근데 시세의 변화는 있을 거다. 왜? 좀 뒤로 거래하시는 분들 있죠. 뭐 부동산이나 거래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청약 당첨 이후에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는데 그때 가격은 이 초기에 당첨 직후라고 볼게요. 여기가 당첨 직후인데, 당첨 직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수의 청약 통장이 들어올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돈이 될 것 같은데 실제 계약금이 없으신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이 기간에 어떻게든 뭐 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물량은 사실 이쪽에 그 당첨 직후에 가장 많이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소진되고 뭐 좀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매가 풀리는데, 전매가 풀리는 시점에 이제 전매 풀릴 때 기다리고 있으시는 분들이 내놓는 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한번 하락하고, 그리고 이때 갑천 3블럭이 같이 전매가 풀려요.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선택지가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 갑천 3블럭의 경우는 지금 P가 뭐 지금 한 1억 좀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대 아이파크의 분양가보다 좀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교가 되겠죠. 예를 들어 상대 아이파크가 뭐 얼마고 갑천이 얼마인데 요 갭이 뭐 한 1억에서 2억이 차이 나.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지 이쪽으로 들어갈지 이 소비자의 그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요 시간이 지난다는 거는 장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거.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주식이 아니에요. 뭐 하루에 상한가 쳤다가 다음날 하한가 쳤다가 이게 아니라 점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세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의 가격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예상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투자한다고 하면 제가 분석한 타이밍들에 진입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좀 눈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뭐 사실 뭐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당첨 직후에 쭉 올랐다가 갑천 때문에 이렇게 쭉 머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전반적인 시세가 오른다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요때 매수를 해서 뭐 나중에 실거주를 하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뭐 논란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고분양가, 유물, 주변 시세가 너무 서울 아파트만큼 높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리고 뭐 거품 도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지금 뭐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대정권에서 평당 1,500이라고 하는 수준은, 네, 높은 가격이면은 틀림없어요. 네. 왜냐면 뭐 지금까지 이 정도 가격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분양가에 논란이 있는데, 일단 건설사는 일단 분양가를 높게 쓰면 좋겠죠. 왜냐면 그게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 돌아가는데, 실제 주변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어요. 왜냐면 옆에 트리플 9단지가 현재 1800에서 한 1900대를 하고 있어요. 네. 1800에서 1900대 하는데, 실제 지금 이 분들이 이 트리플 9단지랑 주변의 재반 환경을 벤치마킹해서 1500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트리플 9단지보다 3, 400 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격의 판단은 시장이 해줍니다. 시장이 이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면 미분양 나고 미달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 이전에 광진구 그랜드파크에 대해서 유튜브 올려드렸죠. 유튜브 올려드렸을 때 거기가 지금 굉장히 높게 분양가를 썼어요. 그걸 또 정부에서 승인을 했어. 여기서 아이러니 했는데 실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달이 나죠. 그 얘기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만의 자기들 기준이 있는 거고, 이게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대고 어떻게 고분양가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트리플 시티보다 뭐 훨씬 비싼 2200, 2300에 분양을 했다면 이때는 좀 이제 얘기할 만하지. 근데 지금 사실 옆 단지보다도 싼 거고, 아직 청약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근데 고분양가라고 얘기한다? 요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분양가는 일단 청약의 경쟁률을 보고, 그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고분양가든 저분양가든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뭐 유물 논란인데 유물이 지금 나와서 이제 뭐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데 근데 바로 옆에 요 트리플 9단지에서 똑같이 유물이 나왔었죠. 혹시 아시나요? 유물이 나와서 어떻게 했죠? 아파트가 요렇게 있었는데 이 동을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뭘로? 잔디공원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뭐 유물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아마 옆 단지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래서 좀 강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사실 좀 요건 아쉬운 부분이죠. 저희 우리나라에 좀 역사적으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보면 좀 그 천시한다?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아무튼 이제 옆 단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분양하는 한 동 자체가 이제 건설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대응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주변 시세가 지금 서울 아파트랑 비슷하다는 건데, 뭐 이런 비교를 하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주변 시세를 서울 아파트랑 비교하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뭐 서울에 있는 내 집이 뭐 LA에 있는 단독주택이랑 비슷하면 LA 가서 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대전이라는 거는 그 여기 대전이니까 제가 대전을 말씀드리는데 대전은 대전 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대전 아파트 가격이 서울이든 제주도든 부산이든 비슷하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사서 일로 이사를 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저는 이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대전과 서울이 만약에 똑같은 가격이다. 이때는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투자적으로는 좋다. 이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냥 시세가 같다고 해서 시세가 서울 아파트 같다고 해서 여기에 거품이 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대전에서 사시는 분들은 대전의 삶의 터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대전에서 좋은 아파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분명히 서울보다 비싼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시세를 가지고 단순히 서울과 비교한다? 혹은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 요거는 좀 말은 안 됩니다. 뭐 주변에 근접한 세종시랑 시세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이나 이런 곳과 비교한다는 거는 너무 좀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좀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저는 뭐 좋지 않은 사례라고 보고 투자 관점에서 저는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여기서 1.2억이 들어가고 서울에 1.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을 일단 손을 들어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뭐 지금 투기 지역에 대한 여러 대출 규제 혹은 재당첨 규제 뭐 이런 것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왜냐하면 대전은 비주규제 지역이니까. 그럴 때는 하지만 일단 투자 관점에서 동일한 투자금에 동일 조건이면 저 같으면 서울을 사죠. 네.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이제 관저동이나 복수동 이동할 거다. 여기에 뭐 이제 더샵이랑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뭐 도안 신도시가 주변에 줄줄이 분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지금 현재 그 도안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전은 지하철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전을 사신 분들만 압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지금 계속 살고 계신 분이나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대부분 자가를 이용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교통 인프라를 대중교통으로 보시는 거는 아주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얘기하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공주에서 지하철 찾는 느낌? 뭐 물론 지하철이 있으면 좋지. 다다익선인데 지하철이 그렇게 큰 시세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다만 신혼부부나 젊은 원룸 수요 혹은 대학 수요에는 이 교통 인프라가 영향을 주죠. 근데 상대 아이파크는 그들을 위한 대상이 아니에요. 타겟팅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중대형 평수의 고급화 단지이기 때문에 기본 30대, 40대 혹은 50대, 60대 분들을 타겟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인프라가 사실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트리플 9단지를 예를 들면 자,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쪽 트리플 9단지가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면 이쪽에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쪽이 왜 올라가냐고.
이쪽은 지금 사실 이분들의 제가 가장 그 약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상권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상권이 이쪽에 이제 단지 내 상가랑 이쪽에 이제 점택 상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를 가고 싶어 해요. 왜? 이쪽 트리플 9단지에 일단 소득 수준이 높고, 더군다나 여기와 한라 비발디에 의해서 이쪽 상원초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뭐 그리고 이쪽 지금 유성구에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통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이쪽 호반 베르디움이나 도안 1단지, 여기 지금 임대가 좀 껴있긴 하지만 이곳이 매매가가 가장 높아야겠죠. 서울이라면 분명히 이 지하철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이 주변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전이란 말이에요. 대전은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요. 다른 지역보다, 특히 서울 경기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이쪽에 지금 상권이 형성돼 있죠.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반쪽 상권이란 말이야. 반쪽 상권. 근데 만약에 트리플시티 9단지가 이쪽에 분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분양을 하면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분산돼서 뭐 가격이 조정받는다, 뭐 분명히 당연한 얘기지. 주변에 공급이 들어가면 당연히 분산이 될 텐데, 그때 인프라는 늘어나요. 이해가 됩니까? 이쪽에 지금 중심상권, 도안 2단계, 3단계가 상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어떤 토지주 혹은 건설사, 시행사가 주변에 주택 수요가 없는데 상가를 짓습니까? 그런 데는 단 한 곳도 못 봤어요. 상가는 주택이 들어오고 나서 들어와요. 그리고 상가를 짓는 거는 주택보다 건축하는 시간이 빠릅니다. 6개월 혹은 3개월이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상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이 형성되면 분명히 이쪽, 예를 들어 상팍을 저희가 지금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이쪽에 분양하면 분명히 수요는 분산을 해. 근데 인프라는 더 좋아진단 말이야. 인프라를 더 좋아지면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이쪽이 도안의 지금 중심 상권이기 때문에 이쪽 분들은 상팍에서는 중심 상권에 이용하는 가치가 더 높아진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긴 중심 상권이라고요. 지금 그런 교통과 인프라의 어떤 기본적인 방정식을 모르고 인프라가 현재 없다, 그리고 주변에 수요가 분산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이 상권은 주택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권이에요. 사람이 늘어나면 상권이 생겨요. 네. 그래서 지금 매매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래가치라고 하는데 자꾸 현재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가치는 전세 시세라니까. 전세. 매매는 미래가치예요.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혹은 지어지고 2년 3년 후를 생각하는 게 매매가치지, 왜 지금 인프라를 보고 매매가치를 따지냐고요. 그럼 여러 신도시들이 아파트가 처음 들어간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신도시 시범단지에 가장 처음 입주한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아파트 상가에 GS25 편의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 아파트 가격은 똥값이어야 되지. 근데 전세는 엄청 쌌고 매매는 엄청 높았죠. 왜? 그쪽에 교통 호재, GTX역이 바로 물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매매는 미래가치예요. 너무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보고 거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그 시야를 넓게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해서 어떻게 됐을지의 그 청사진을 계속 상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만 보고 여기를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낡은 한옥들, 막 낡은 구옥, 뭐 쓰러져가는 빌라, 이것들을 보고 여기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그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요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 거품도시 논란인데, 참, 이거 거품도시라고, 저는 이 단어를 감히 참,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한다는 게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좀 싶어요.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제가 지금 뭐 오프라인이면 좀 제 방식대로 말씀을 하겠는데, 거품이란 단어가 사실 굉장히 네거티브한 단어잖아요. 저희가 듣기에. 내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데 혹은 내가 동안 신도시를 살고 있는데 여기를 거품이라고 얘기한다?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좀, 예, 아무리 거품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싶어요. 그냥 고평가됐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어가. 고평가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품이라고 표현한다. 요거는,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 본성이 나올까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죠. 저번에 특강 때에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대전의 아파트 가격 흐름. 그러니까 대전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근데, 자,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부동산이 왜 오르는가? 부동산이 왜 오르는가는 이 토지와 건물 가치의 상승이에요. 가치의 상승인데, 토지는 물가와 비슷한 겁니다. 토지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연동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이 토지의 공시지가를 물가 상승률을 같이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시간과 가격이 지나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새로 지었을 때 가치가 가장 높아요. 근데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똥이 되죠. 똥. 건물 시간 지나면 그냥 똥 되잖아요. 완전 폐가처럼 되고. 근데 이 토지의 가격은 점점 상승하죠. 토지의 가격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점점 상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 가격이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어. 요거는 호재의 실현이요. 호재의 실현. 자, 호재 실현. 그래서 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가 입지. 뭘 해도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왜냐면 이 호재가 실현하면 이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토지의 입지에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이 만약에 건물 하나도 없이 땅이 비어져 있어. 그럼 거기를 놀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면 입지가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토지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 여기 아파트라고 칠게요. 특정 아파트 혹은 주택이 처음 토지 가격은 요만큼이었고 처음 지어졌을 때는 가격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건물 가격이 똥값이 돼. 똥값이 되다가 토지 가치가 상승하다가 호재가 실현이 됐어요. 그럼 토지 가격이 더 올라갔죠. 그때 여기서 더 좋은 투자처? 그건 재개발 재건축이죠. 왜? 토지 가격은 이미 올라와 있지. 즉 호재는 실현돼 있고 토지 가격은 올라가 있어요. 근데 똥값이 되던 건물이 새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각광을 받는 겁니다. 특히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가지고 재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엄청난 재건축 단지들이 많고 재건축 대가 초과의 환수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주변의 호재들로 입지는 이미 다져졌어. 입지는 완벽해.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막 30년, 40년 돼가니까 건물 가격은 똥값이 돼. 그러다 이게 재건축해서 건물이 새 거가 되는 순간 이 호재와 새 건물이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공행진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막는 거라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풀어주면 이 가격이 이만큼이 돼버리잖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계속 규제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토지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르는 시장이에요. 오르는 시장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서울의 부동산은 여기부터 지금 몇 가지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다른 부동산 시장도 이쪽에 지금 대부분 상승기를 겪었어요. 상승기를 겪었어. 오히려 지금 13년도에 가격 지수를 보면 대전이 녹색이죠. 대전이 여기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가격 지수가 대전은 정부 흐름이 없었고 쭉 오다가 다른 지역은 이미 흐름을 한 번씩 보여줬죠. 흐름을 보여주고 조정 보이고 흐름을 보이자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서울은 이제 폭등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전은 이제야 올라가는 단계예요. 이제야 이런 조정기를 겪고 있다가 올라가는 단계라고요. 이건 왜? 세종의 영향이 크죠. 세종에 몇십만 세대의 공급이 있어버리니까 대전에 신축 아파트를 지을 일 없었어요. 그리고 세종으로 계속 수요가 분산되고 있으니까 대전에 대한 수요가 조금 떨어졌죠. 왜냐면 대전에서도 세종으로 많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지금 세종의 전셋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전출 인구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세종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상승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른 지역들이 다 올랐는데 대전은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어떤 특정 유튜브를 보고 안에 있는 이제 댓글들을 좀 봤어요. 제가 사실 댓글을 좀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부동산의 네거티브한 댓글들은 보통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모르겠어요. 내 집 마련을 미루시는 분 혹은 뭐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인데 뭐 보면 이제 뭐 오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대전 잘 아세요. 네, 뭐 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예. 뭐, 근데 투기꾼들은 망해야 됩니다. 뭐 저는 이제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구분을 하고 있는데 투기꾼은 망해야 돼요. 투기꾼은 망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모두 정상으로 돌아야 됩니다. 정상이 어디죠? 정상이? 정상이 어딘지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상팍이 지금 평당 1,500에 책정을 했잖아요. 1,500에 해서 33평 하면 5억이 좀 넘어요. 맞죠? 5억이라고 칩시다. 5억. 그러면 요 정상이 얼마예요? 2억일까? 2억 1리는 없죠. 3억일까? 3억 1리도 없죠. 이런 지금 뭐 모호한 기준?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네.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나 혹은 1주택인데 좀 갈아타실 실소자분들은 너무 이런 댓글이나 비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내가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길러서 내가 깔고 왔는 이 집이 앞으로 상승할 곳인가 혹은 내가 투자할 이곳이 상승할 지역인가를 어느 정도 감을 갖고 계셔야 댓글이나 매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락이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이 전부 막 상승 찬양이야. 상승 찬양일 때도 휘둘리지 않고 나는 상승이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이 전부 하락들이야. 이때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꼭 부동산에 눈을 길러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이런 댓글들에 목매지 마세요. 예를 들어 호수 3블럭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양가가 더 높길 기대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거기가 분양가가 더 높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집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혹은 상팍 주변의 다른 아파트의 실소유자 분들도 상팍이 성공하고 더 비싸지길 바라겠죠. 왜? 내 아파트의 가치도 따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런 것에 댓글 안 달아요. 댓글 안 달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거품이란 것은 앞으로 시장이 판단해 줄 겁니다. 시장이 판단해 주니까 뭐 너무 인터넷에 이런 댓글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추가 모집을 적극적으로 노리세요. 지금 이거 줍줍이라고 하죠. 줍줍. 서울의 그 이편한 세상 청계 이편한 세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진짜 영하 날씨에도 저도 갔었는데 저도 줄을 섰다가 포기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파크도 분명히 추가 모집이 나와요. 이거는 부적격자들에 대한 추가 모집, 부적격자. 자, 여기 지금 특공도 많고 일반 분양도 많은데 지금 청약 조건이 너무나도 복잡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서 이 부적격자가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라. 단 청약 경쟁률을 보고 들어가야겠죠. 근데 상팍은 미달날 일은 절대 없고 얼마나 많은 청약 통장이 들어갈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뭐 그건 뭐 나중에 보죠. 나중에 이제 추가 모집이 나오면 이렇게 노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네, 그래서 뭐 지금 상대 아이파크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여기서 어떤 정보들에 대한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인해서 뭐 같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고분양가랑 지금 말이 많아요. 분명히 지금 뭐 고분양가 유물론란 말도 많고 소문난 잔치에는 좀 시끄럽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현금이 있으신데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너무 댓글이나 이런 인터넷에 부정적인 기사를 보고 뭐 좀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부시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